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석교점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이 마지막 시간에 이제 5번 감수, 예, 5절이죠. 5절 감기 하겠습니다. 감기는 이 겉은 음이고 속이 양이죠. 그러니까 이 쉽게 물을 생각하면은 물은 바닷물이든지 깊은 강의 물 같은 거 밖에서 보면 시커매요. 안 보여요, 속이. 시커멓다는 것은 음이죠, 음. 그러나 물 속에 들어가서 눈을 뜨면 환히 다 보여. 고기 나오는 것부터 씨앗 돌 환히 다 보여. 그건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이기 때문에. 밖이 음인 경우는 시커멓고 물 속에 들어가서 훤히 보인 거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겉은 시커멓고 속은 밝은 거, 양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 불은 달라요. 불은 겉은 환해요. 양이니까. 근데 속은 검해요. 제일 정확히 촛불 보면 촛불. 촛불은 밖에는 환한데 속에는 검은거든 거예요. 그 검은 데서 불이 붙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은 데서 불이 있기 때문에 리아라 해가지고 걸려있다는 거예요, 바로. 불이 걸려서 타오른다는, 그게 걸릴 일자 통한다. 리아라, 걸려있다는 불이. 그 까만 데 걸려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 감은 물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감에 비유된 건 전부 다 물의 품성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물이란 이 품성, 이 물이란 품성을 근간에 감수를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감은 위수, 물이 돼, 첫째. 물이. 그 다음에 위 띄우고 구독이야. 도랑구, 도랑독자예요. 도랑이야, 도랑. 도랑은 모든 물이 고여되잖아요, 이렇게. 도랑으로 다 모이잖아. 그 도랑이 돼. 그러고 위 띄우고 음복, 스물은 자, 엎드릴 복자죠. 물은 계속 아래로 숨어 들어가면서 계속 아래로 엎드리니까 음복이 되는 거죠. 물의 성질이. 그 다음에 위 띄우고 교유. 교는 바로잡을 교자고 유자는 휘를 짜거든. 물이란 놈은 이렇게 쫙 내려가다가도 또 이렇게 휘었다가 끊임없이 또 쭉 내려 휘었다 하면서 그 끊임없이 휘인 것은 바로잡아 내려가고도 바로잡은 거 휘고 하면서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교와 유를 계속 더불어 흘러가는 거죠. 교유를. 물의 성질. 그 다음에 위 띄우고 공륜이라. 이 공륜은 활과 바퀴가 된다는 거. 활처럼 이렇게 둥근 것을 갖다가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바퀴도 만들어주게 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물은 다양한 변화, 둥글게 변화해 가는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굽은 것은 곱게 하고 굽은 것 굽게 한다 이런 말도 있다는 건데 하여간 이 끊임없는 활과 바퀴처럼 이 끊임없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기어 띄우고 인나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위 띄우고 가우, 위 띄우고 신병, 위 띄우고 이통, 위 띄우고 혈괴, 위 띄우고 적, 여기까지 가겠구나. 자, 첫째 그 사람에 대해서는 위 가우, 근심을 다하게 돼. 이 물은 숙이는 아래로, 이 수라는 것은 물은 내려가는 거지. 내려가는 성질이니까 생각이 늘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생각이 많아 사람 근심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근심을 더하게 되는 거죠. 계속 사람이 밤에 어떤 그 일이 생겨가지고 근심 걱정이면서 생각에 꼬리를 박고 계속 내려 밤새로 잠을 못 자죠. 그러다 보면 우울증 걸리는데 그게 바로 가우. 물처럼 계속 속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 다음 위 뜨고 신병, 마음의 병이 된다는데 이 마음의 병이 되는 상징성인데 수기가 허하다는 겁니다. 이게. 심은 화거든. 심은 화거든. 화. 마음은 심은 화가 되니까. 마음은 심은 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수기가 약하게 되면 심이 화가 강해서 심병이 되는 거죠. 이를 얘기하는 건데 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끊임 작용을 하니까 이해도 있고 감이 다와 소
감이 많을 경우도 있고 적을 경우도 있으니까, 물이란 건 많을 경우도 있고 적을 경우도 있으니까 두 가지 다 대비시킨 거죠. 물에 대한 두 가지 형태 다 대비시켜요. 물이 많았을 때 오는 근심이든지 물이 적었을 때 오는 병이든지 다 한 거죠. 그리고 위 띄우고 이통. 이는 지난번에 그 앞에 나왔지만 이는 이라 그랬거든. 귀. 이건 모든 소리가 고여드니까 물처럼. 그러니까 바로 이 감은 이병. 귀에 병도 될 수 있다. 너무 귀를 많이 그 이물질이 고여들었을 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위뜨고 혈견대. 혈자는 아까 한 말씀드렸지만 이 음의 혈이에요. 귀는 양이 되고. 그러니까 이 감수가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혈, 피와 관계되는 혈귀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 몸에 피와 관계되는 그런 괴를 상징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위적. 그런데 아까 검게는 대적이고 얘는 또 그냥 적인데 붉은색이 된다는데 이것도 참 좀 뭘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강계가 적이 되냐. 위치도 강계는 서쪽이면서 그 다음에 저거는 후천에서는 북쪽이 되는데 왜 적이 되는지. 감은 북쪽이 되는 후천에서는. 후천색에서는, 후천도에서는 북쪽이 되는데. 그럼 또 말이 또 나와요, 말이. 기어 띄우고 마야에 위 띄우고 위척, 위 띄우고 극심, 위 띄우고 하수, 위 띄우고 박제, 위에, 여기까지. 이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나오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아주 척추가, 말의 등이 아주 아름다운, 척추가 아름다운 게 되고, 위도 극심인데 아주 성질이 급한 말. 급할 극자거든, 거기. 급할 극자 마음씨냐, 성미가 급한 놈이야. 성미가 아주 급한 놈이 돼. 또 하수, 말이 머리를 쳐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이 받고 그냥 일이 싱싱크면 그럴 때 말이 화가 안 날 때. 머리를 아래 떨고 그냥 싱싱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위 띄우고 박제. 그러니까 말 발굽이 얇다는 거예요. 말 발굽이 얇은 것이 오래 못 가는 대신 발굽을 계속 해줘야 되네. 발굽이 얇은 말이 되고. 위에 말은 끊임없이 사람이 타고 옮겨야 되는데 물건을 끄는 말이 돼. 이거는 또 끌 예자. 얘는 끌 예자. 끌 예. 물건을 끄는 말이 돼요. 끌 예자. 열불 박자 말굽제자니까 박제는. 그 다음에 기어 띄우고 여야에 위 띄우고 다생이라. 그 수레에 대해서는 수레로 상징한다면 강계는 다생. 이 생자는 재앙생자, 재앙. 그러니까 다생은 뭐냐면 여러 가지 하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자가 많은 수레가 강계라는 거예요. 강계. 이 강대는 쉽게 해서 이 웅덩이 강대가 되는 감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웅덩이들이 많다는 게 공대. 비가 온다 웅덩이 많다. 그런데 이쪽으로 말이 이 수레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레가 가다 보면 울컹 그러니까 고장이 잘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자는 웅덩이라는 뜻도 있거든. 웅덩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이 웅덩이에 수레가 가다 보니까 고장이 잘 나가지고 하자가 많은 수레가 된다는 거죠. 웅덩이를 많이 지나가니까 덜컹덜컹거리면 차도 덜컹덜컹 고장이 많이 나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위통. 이 감은 물이니까 어디에든지 스며들니까 다 통하는 거죠. 통하는 기운 있죠. 물은 조그마한 구멍에서 스며들잖아. 그러니까 통할 통자가 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월. 월은 이 깨는 일이 되고 태양이 되고, 월은 이게 강깨는 뭐냐 달이 돼. 서로 상해서 일을. 그러니까 이게
강께는 오를로 상기하고. 그다음 위도, 도적이 된다는 게 도적이 된다는 것도 역시 물의 성질. 물은 벽에 물 스며드는 거 보면 그냥 남몰래 알듯 모르듯 그냥 쑥 스며드냐, 물이 벽에. 그러니까 도적처럼 물이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운을 상기하는 거죠. 저도 지난번에 때 물 새는 것 때문에 엄청 혼났는데 결국은 바로 아랫집에서 물이 새가지고 우리 집한테 맨날 해가지고 우리 집에 뭐 이렇게 컴프레서 갖고 에어로 차가 하면 안 맞는 거야. 결국은 보니까 옆집에서 새가지고 그래 가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한 달 이렇게 아무 차이도 없는 거야. 컴프레서 2번이나 불러가지고 해도 안 되고 결국은 발견은 옆집에서 새가지고 그래 가는 거야. 이 도덕처럼 그냥 스며드니까 모르는 거지 뭐. 기어 띄우고 목야에 그 나무에 대해서는 다견 띄우고, 위견 띄우고 다심이라. 이 견은 구셀견자인데 아주 단단할 겸 구생자인데 다시 마음이 많다는 건데 마음이 뭐냐면 나무가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이렇게 수기가 가뭄이 끼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그 살을 갖고 노력하다 보니 가운데 심이 말벽 심이 마디가 아까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군데 나무에 그 이 심이 박혀 있는 상태가 다심이에요. 다심. 딱딱하다는 군데 딱딱한 게 이거는 가뭄이 들었을 때 되게 나무가 자라요.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 보면은 나무 결을 보면 아는데 어느 애가 감하는지 알 수 있다거든. 나무가 보면 이 짧으면은 가물 때고 넓을 때는 물이 좋을 때고 하는 것처럼 이 나무가 아주 고통을 받으면 이게 군데 옹이어지는 거. 옹이 심이 옹이지 옹이. 옹이가 많이 생긴다. 그게 다심이. 다심 옹이가 많은 나무라는 거예요. 옹이가. 경과하기는 하지만도 옹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주에 보면 위혈계라는데 역주에 보면 혈계는 이 화는 사람의 몸에 의해서 기가 되고 감수는 사람의 몸에 의해서 혈이 되기 때문에 혈계를 했다 이렇게 되죠. 사계 김장생 선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사계는 김장생 선생입니다. 그 우리나라 특이하게 부자 간에 문묘에 배양된 사람은 딱 한 번밖에 없대. 한 가지. 사계 김장생 선생하고 김집 호가 신독제입니다. 신독제 김집 선생 두 분밖에 없어요. 이 광산김씨 겁니다만. 딱 그 형제분이. 하여간 서인이 이제 그때 완전 지배할 때지, 어떻게 보면. 요즘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 많지만도 서인의 힘에 의해서 그렇지만도. 본의에 보면 본의에 보면 수은 띄우고 국가에 보면 유 띄우고 위궁, 위율, 위가, 위동, 위 띄우고 총극, 위호, 위 띄우고 진려, 그 다음 위 띄우고 질고, 이게 전부 다 간께인데, 간께는 제일 처음에 돌아가서 위궁, 궁은 집이죠. 집인데, 간께는 웅덩이 감도 되고 이렇게 물이 모여되니까 집에는 사람들이 집 밤마다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해당되다 보는 거죠. 밤이 되면 다 모여야 되니까. 그 다음 이 법률자입니다. 어떤 기준점. 그 다음 위가, 오를 가자, 가할 가자, 이게 다 되는, 이게 가할 가자, 가다는 뭐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를 가. 그 다음에 위동, 큰 기둥이 된다. 아까 했지만 다 모여두고 다 고이는 곳이니까 큰 기둥 같은, 사람도 큰 기둥 같은 사람이 모여두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그런 리더 참 드물죠. 술수로 부는 리더 너무 많아가지고 뛰어난 진짜 덕성을 가지고 한 리더 참 강한 게 참 아쉬워요. 요즘 시대에. 그 다음 위 띄우고 총구인데 그 모일총 가시극자거든. 가시나무가 모여있네. 가시나무가. 그게 총국이에요. 위호, 여우죠. 여우.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우. 위질려. 이 가시나무 찔레질자 하던데 질레랑 가시나무를 말하기도 하고 이게 명아주 같다. 명아주 제가 지팡이.
명아지 여자 되거든요. 여자가. 하여 가시나무 되고. 그 다음 위 질곡. 질곡이란 것은 그 감옥에 갇히는 거 말하는 질곡의 세월은 감옥에 갇히듯이 고통스러운 세거든. 질곡의 세월을 보냈다 말했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웅덩이 감자. 웅덩이에 갇혀버렸지. 이렇게 웅덩이. 웅덩이에 갇혀버리니까 이게 질곡의 세월이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럼 역주는 뭐, 위궁이라는데 사계 김장성 선생 궁은 5성 중에 궁이다 했는데 이 궁성이 하면 토성일 겁니다, 토성. 공상각 치고할 때요. 그 다음에 6번에 리괴. 이괴. 수화가 이제 서로 불상석, 불상역 이랬대. 여기 궁 위에 보면은 예. 교유가 있고 밑에 해설하는 데면 유자는 이거 차변이 아니고 교자는 바로잡을 교자거든요. 원래가 교정본 원고 교정본다 그래서 교자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 그 쭉 바로 펴주는 거예요. 물이 구질구질한 거 없이 그냥 쫙 밀어붙이면 퍼는 거. 이게 바로 교의 개념이고 또 큰 바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유자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이 변이 차변이 있고 직방변을 썼는데 예.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궁과 윤자요? 아니 교유 중에 예예. 유자는 수레바퀴 휠점이에요. 교자는 바로잡을 교자고 유자는 수레바퀴 그 유자거든요. 예예, 그렇죠. 그렇게 수레바퀴 동그랗게 만든 게 있잖아요. 그렇게. 아니, 그래. 그 밑에 보면은 제방변에 썼다 이게 왜 제방변을 그 밑에 보면 제방변에서 바로잡기나 쉼이라고 썼는데 아, 그거는 나무 휠 유자고 수레바퀴 유자고 그거는 유자는 휘는 건 다 휘인데 위에는 수레바퀴 휠 유자고 아래는 그냥 나무 휠 유자입니다. 유자 똑같이 휘인다는 거예요. 둘 다 휘인다는 개념인데 수레거자는 수레바퀴를 만드는 거고 그 제방변은 손으로 나무를 휘는 걸 말하는 거죠. 손수자가 되었으니까. 아주 유심히 보셨네요. 그거 설명까지. 그 다음에 6번은 이계인데 또 이계에 갖고 있는 것은 속은 음이에요. 속은 음이고 겉은 양이야. 그래 속은 좀 무르고 부드럽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부드러움인데 밖은 강한 거야. 밖은 빛나고 속은 어둡고 이런 식으로. 촛불 아까 촛불이 밖은 밝고 겉은 어둡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요즘 그 뭐 영덕 대게 같은 거 보면은 겉은 단단한데 속은 부드럽잖아요. 그런 형상이죠. 그 뒤에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 보면은 리는 위화 불이 되고 또 위일 해가 되고 달이 되고 해가 되고 위전 번개불이 번쩍하는 그 불이 되고 위중력 요 가운데 중력거든요. 음격에서 가운데 중력가 되고 위갑주 갑옷각 갑옷주자 갑주는 갑옷주자 갑옷이란 것은 겉은 단단한데 속에 육체는 마음도 부드럽다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갑옷을 입고 겉은 단단하니까 이 새가 못 들게 한 거니까. 또 위 띄우고 병과야. 병과란 것은 과병이란 것은 창과자 병기병자인데 이거는 겉이 속은 뭐냐 겉은 불이 번쩍번쩍하다. 갈아놓으면은 결을 잘 내놓으면 칼날이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칼날이 빛나는 그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과병이야. 창끝이 번쩍번쩍 빛나고 병기가 번쩍 빛나는 거죠. 날카로워서. 기어 있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위 띄우고 대복이야. 대복은 속에 은기가 있기 때문에 좋대. 속에 은기가 대복이요. 그러니까 대복은 뭐냐면 배가 큰 게니까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대복은 포용력이 있는 사람. 옛날에는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이 사장님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배가 많이 나오면 안 됐지만 또 그게 바로 큰 개죠. 배가 많이 나오면은
사장님이죠. 바로 그런 뜻과 똑같은 거지, 의미가. 위 띄우고 건께. 이 이가 후천도에 가면 이 건의 자리에 가요. 후천도에서는 건의 자리에 가죠. 그러니까 건께야 돼요. 그 다음에 위별, 별자는 자라별자면 자라별. 위해, 아까 말한 개해자 되고, 개. 또 위라는 소라라자입니다. 그 다음 위방, 방은 조개방자고, 또 위기, 귀는 거북기자고. 자, 이것들은 자라나, 개나, 소라나, 조개나, 거북이는 겉은 단단한데 속은 불러요. 겉은 단단한데 이렇게 이 개체 겉은 단단한데 속은 부른 거예요. 그 형상에서 온 거예요. 전부 다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부 한 거예요. 기어 띄우고 목이 그 나무에 대해서는 귀가 띄우고 상고라. 이때 과자도 웅덩이 과자입니다. 웅덩이. 이 웅덩이 있죠. 웅덩이 파진 웅덩이. 그러니까 웅덩이가 나니까 나무가 웅덩이에서 소금 피어서 고목 같은 소금 피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금 피었고 저 위에 가지도 말라 있어.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지고 화기가 너무 승해가지고 승해하고 소금 피었고 위에도 말라가는 고목 같은 거지, 바로 그런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관은 속이 비었다는 말하고 상고는 위에는 나무 위에는 말라 있다는 거예요. 말라. 그래서 수은 띄우고 번위에 보면 수은 띄우고 구가엔 유의 띄우고 비누라. 바로 수은 구가에는 비누, 암소가 된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7번째 간산 요게. 간산은 땅 위에서 약이 있으니까 땅에서 가장 높은 게 산이 이게 진데 땅 위에서 보자리 산이 있으니까 요게 제일 높은데 요게 바로 간께예요. 그리고 여기 있으니까 땅 위에서 바로 머무리서 그칠 지자가 통하는 거예요. 그칠 지자. 땅에서 제일 높은 곳이 그치 있고, 그리고 간은 뭐냐면 천기를 다이렉트로 받는 거예요. 하늘 기운을. 요거는 하늘과 다이렉트 통하는 거죠, 바로 간은. 그리고 땅에서는 마지막 그치는 자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서 그쳐서 하늘과 통하는 자리 검게 그쳐가지고 하늘과 통하고 있죠. 간은 위산이라. 그럼 위 띄우고 경로. 경로란 작은 길 또는 지름길. 작은 길,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가장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고, 그 다음 위 띄우고 소석이야. 작은 돌. 그러니까 이것도 땅이니까 음이니까 응 위에 양이 있으니까 그 위에 양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으니 이게 작은 돌의 모습이라는 거죠. 강께가 갖고 있는 모습이 흙 위에 양이 있으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땅 위에 흩어져 있는 돌에 작은 소석이 된다고 본 것이죠. 위 띄우고 문골. 문문자 대골골자인데 골문이란 것은 역시 똑같은 거예요. 요것도 양대 하나가 이렇게 가로 막고 있는 게 딱, 요거는 형태가 마치 요 사람이 출입하는 요걸 갖다가 막고 있는 형태 같다 해서 문이라고 합니다. 문. 상이 그렇다, 상이. 그러고 위 띄우고 과라. 과일과 라는 풀 열매, 1년생 풀의 열매가 랍니다. 1년생 풀의 열매. 그러니까 요거는 강깨니까 하루가 한 해가 가고 열매가 맺어 있는 상이란 거예요. 열매가 가을이 지나서 열매가 딱 맺혀 있는 그런 상의 모습이란 거죠. 위 띄우고 혼시. 이때 시자는 내시시 관리 시자입니다. 혼은 문지기 혼자입니다. 문지기 혼. 그러니까 이거는 강깨는 똑같이 이 양깨가 거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혼씨는 문지기란 뜻이에요. 문지기.
문지기. 호는 문지기 혼자고 내신이라. 그러니까 문지기나 내시라 하는 경우도 있어. 궁궐의 하청 관리는 내신이니까, 그러니까 궁궐에서 문관리하는 내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상에서 오는 거죠. 상에서. 강께 상에서. 그 다음 위지. 진자는 이 가리킬 지의 손길자인데, 사람 몸에는 그친다는 건 뭐냐면 제일 끝이, 요 제일 끝이니까, 산에서 땅의 제일 끝이 바로 요 끝을 짓자니까, 이게 끝인데, 사람의 몸에서는 가장 끝에 끝이 있는 것이 손가락 발가락이에요. 손가락 발가락. 손가락 발가락은 사람 몸에서 제일 끝에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손가락 발가락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구, 구자도, 개구자도, 개는 집안에 머무르가 집을 지키잖아요. 그쳐 있잖아요. 바로 집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 그칠 짓자에 손을 갈게요, 이제. 그게 사람이 떠돌이 문화에서 정착 문화로 돌아오면서 육식을 해야 돼. 고기를 다 먹어야 되니까, 옛날에는 끊임없이. 그런데 가장 먼저 가축화된 동물 중에 하나가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를 식용하면서부터 사람은 이 정착 문화에 뿌리를 내리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개는 식용이에요, 식용. 지난번에 말씀이 들었지만도 개견자란 것이 이 불안데 개고기를 불에 거슬러 물에서부터 사람 뭐냐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럴 연자가 된 거니까. 그래, 개고기 문화권에서 나온 한자가 바로 그럴 연자예요. 저는 개고기 문화권에. 지금 우리가 개고기 문화권이거든요, 따져보면. 정착 문화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인간은 그 식용을 할 수 있는 동물을 길들인 게 바로 개예요. 그래, 개는 집을 지키면서 또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고기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위서, 서는 이게 쥐인데, 쥐서자인데, 쥐라는 놈들도 사람이 사는 곳에 먹을 게 많으니까 늘 사람 주변에 머물리는 거죠. 머무를 짓자. 그 짓이었어요. 위 띄우고 검회지 띄우고 속이라. 검을 검, 불이 회자. 그 새 불이 있잖아요, 불이. 그래, 검은 불이의 족속들이 된다는데, 이 검은 불의 족속들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하여간 까마귀 같이 검은 불이를 갖고 있는 건데, 하여간 검은 불이의 짐승들의 족속은 다 된다. 여러 해석을 하는데, 까마귀 불이도 검고, 돼지 불이도 검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여간 검은 불이의 족속들은 전부 이렇게 된다. 그죠? 또, 기어 띄우고, 목야연, 다견 띄우고, 위견 띄우고, 다질이라. 나무에 대해서는 아주 견고한데도 마디가 많아. 그런 나무가 전부 다 간해예요. 간해. 이 마디 절자는 원래 이게 이 대나무에 해당되는 건데, 대나무는 이 마디가 없으면 이 자라가 나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거기 마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절, 절도란 것은 이 마디를 말해, 마디는, 이 마디 절자는 어떤 변화 중에 그 변화에 딱 맞게 자기 처신하는 게 절이에요, 절. 절도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사람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변화 과정에 가장 딱 그 상황에 맞게 돼. 그 절은 뭐냐면 이게 시중이에요, 시중. 시중이 바로 절이에요, 절. 예절, 절도 이런 말씀인 거죠. 그 마디,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듯이. 하여간 여도 경과지만 마디가 많은 것이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의에 보면, 본의. 수은 띄우고 구가연, 유 띄우고 위비, 위호 이렇게 되는데, 코가 되고, 코도 아마 사람 제일 앞에 그쳐 있어 그런지 코가 되고, 또 호랑이가 되고, 법인데 호랑이 호자, 또 여우가 된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도 왜 이렇게 호랑이까지 되는지. 사람들이 호랑이나 여우 보면 놀라가지고 자리가 딱 멈춰서 그런지. 겁이 나니까
난 모르지만 옛날 보면 호랑이 보면 그냥 사람이 굳어버렸다 그대로 그냥. 그래서 그런지 그 굳는다는 것은 멈출 지자가 통하니까 무서워서. 그 다음에 산택 통계에서 이제 택이 되는 거지. 택은 위택이야, 연못이야. 요거는 물이 음인데 음속에 양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못이 쫙 있다면은 이 물은 여기 음인데 아래 하늘에 구름도 떠 있고 이렇게 가고 하늘에 뭐 달도 낮달도 이렇게 가고 하는 건지 하늘이 뭐서 빠져 있다는 이렇게. 그 상이 바로 이게 택계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이 일렁일렁거리면서 파도가 있으니까 그 모습이 사람이 좋아서 깔깔 웃는 것 같아가지고 열로 기쁠 열자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태는 위택, 연못이 되고 위 띄우고 소녀, 음기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소녀가 돼요. 그래서 소녀가 되니까 이게 좀 편의와도 대개 방년 18세 소녀들은 잘 웃죠. 조금만 해도 막 웃죠. 막. 열과 통하는 거죠. 잘 웃지 아주. 위무, 무당이 돼. 무당이 되면 말을 잘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결이 그냥 일렁이듯이 계속 말을 토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결이 막 일렁거리는 것처럼. 위 띄우고 구설이라 입과 혁이 돼. 이거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물결처럼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잠시도 물결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조그만 물결. 또 위 띄우고 회절, 헐 뇌자, 꺾을 절자니까 물은 끊임없이 변하며 흔들리는 모습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회절도. 파도 치고 막 하는 그 모습 있잖아. 그 모습에서 나온 거예요. 위 띄우고 부결이라. 이 부는 붓을 붙자지 모으는 거죠. 붓을 붙자고 결은 끈을 결자거든. 이게 연못에 물이라는 것을 가득 채워가지고 때가 되면 모을 때는 부가 되고 때가 돼서 내려버릴 때는 결이 되는 거죠. 부결을 하는 거죠. 연못은 부와 결을 하는 게 모았다가 내려보내고 모았다가 내려보내고 부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연못이라는 것은. 기어 띄우고 지하연. 그 땅에 대해서는 위 띄우고 강로야. 강알강자 소금발로 자, 연발, 소금발. 거칠로 소금발로 짜지라. 이 소금이란 것은 굉장히 강한데, 소금은 단단하잖아요. 강한데 이것이 녹으면 물처럼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 강한데, 소금은 아주 강한데 녹으면 물이 되고, 이 상을 보고, 이거는 상을 보고 이해합니다. 상을 보고. 굉장히 강한데 소금처럼 위는 녹으면 부드러워, 물처럼 부드러워. 그게 바로 강로의 강로. 소금은 아주 강하다. 그러나 녹으면 위에 물결이 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을 보고, 태상을 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처, 위양인데, 위첩, 위양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나? 이게 첩이란 건 기쁠 열자고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돼요. 어? 첩이란 것은. 그 다음에 양은, 알다시피 양은 굉장히 순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고집이 왕고집이에요. 그때요. 양이라는 놈은 고집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개 사람도 양떼들이 겉은 부드러우면서 속은 고집시다, 튀다 그래요. 양떼. 그리고 그 척박한 산에 한번 생각해봐요. 그 고독한 척박한 산 있잖아요. 양떼는 고독하다 좀 그러죠. 척박한 산에 그 바위 위에서 살잖아요. 양이란 게. 고독하게. 그런데 생긴 거는 뭐 그 풀을 뜯어보니까 얼마나 유순해요. 그래 유순한데 고집은 왕고집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질을 갖고 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 본의에 보면 순 띄우고 구가에 유 띄우고 위상, 그 다음에 위 띄우고 보협. 상은 그 항상댐이 있다 이 말인데, 그 역주에 뭐 사계 선생이 쓴 거는 하여간 그렇다 봐야지만 하여간
늘 항상됨이 있다 이 말인데, 이거 그 다음에 이 보엽, 뺨을 내, 뺨에 볼을 얘기하는 거죠. 뺨에 볼. 이거는 기쁨 열자, 기쁨 열자에 갖고 기쁨 열자. 뺨에 이 볼, 뺨에 볼, 이 기쁨 열자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짜 웃어야 기쁘냐, 자 웃으면은 기쁘냐, 기뻐서 우느냐 하는 건데, 지난번에 했지만 이 사람 자꾸 웃는 표정을 지어야 된대요. 웃는 표정을. 이 시험을 해봤는데, 심리학자 시험을 했는데, 일부러라도 웃으면은 그 웃는 근육의 작용이 신경계가 뇌를 자극해서, 뇌에서 뭐냐면은 도파민이나 옥시토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웃는 표정만 지어도 그 표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움직거리면 신경계가 작용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또 작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 그 작용에 의해 가지고 그 도파민 옥시토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웃으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은 자연지 뇌의 구조 바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다시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근심, 걱정, 미운, 원망이 많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오늘날 지금 현재 심리학자들이 가장 거북하게 느끼는 뭐냐면, 사람한테는 요즘 코티솔 호르몬의 분비가 자꾸 많이 된다는 거예요. 코티솔 호르몬이란 건 해마의 작용을 갖다가 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기나 고통스럽기나 또 미움이 많으면 그 생각을 안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 해마를 덮여서 작용을 못하게 해주기 작용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심해지면 뭐냐면, 그 해마 덮어니 심해지면 이 옥시토신이나 도파민이나 뭐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들이 못 나오니까 사람이 점점 경직해서 우울증이 걸리기나 공황장애 오기나 심지어는 코티솔 치매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웃으라는 거예요, 자꾸. 표정도 웃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몸에 호르몬,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몸을 즐겁게 해주고, 그러면 자꾸 밝아지고, 마음도. 그래 된다니까. 그래, 보엽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게 아마 보엽도 이 열자 때문에, 자꾸 웃으라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아닌 이야기예요. 열자 때문에. 사람 자꾸 기쁨을 드러내는 걸 그래. 화학이 자꾸 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우는 11장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겁니다. 설계전 이제 그 11장 끝났습니다. 끝나는데, 아까 주자의 본질 5에 보면 2장은 광 띄우고 팔괘지 띄우고 상이나 8괴의 상을 확대시켜서 설명했다는 거죠. 넓게 설명했으나, 그러나 기 띄우고 가는 그 8개 설명한 가운데는 다 띄우고 불가 띄우고 혀라. 대다수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많아. 대다수 깨달을 수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비유하는 것이. 이 용어가 왜 양이 되는지 아까 있지만, 굳이 띄우고 어경, 경에 대비시켜 봐도, 경에서 그걸 구해 봐도, 그 의미를 구해 봐도 역불 띄우고 지나면라. 또한 모두 다 합당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11장에서 나온 이야기, 주역의 상경, 하경에 나오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짚어도 모르는 것이 많다기야.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후인들이, 선생님들이 그걸 읽어보고 주자가 모르더라도 체득해 낼 수는 있겠죠. 옛날 사람 연구해서 그걸 만들었을 테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데, 이 설계전에 설명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했던 제1장이에요, 1장. 아마 선생님들이 그 사이에 주역 책이나 주역에 관한 논문을 봤다면, 그 논문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귀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책에서 601쪽에 나오는 세 개의 단어예요. 이게 가장 많이, 예. 이걸 갖다 지명이라 하겠죠. 그냥 지명. 국리진성 지명이 가장 많이 나와요. 논문에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되는 게. 그러니까 국리는 외적 문제니까 이거는 대개 현대에는 과학하고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 이치를 궁구하니까 모든 산업완성을. 그러니까 설계전에 이 11개의 이 설명들을 보면서
사람들 그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궁리를 할 수 있는 사고가 열린다는 거예요. 다양한 비유법이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비유법이 그걸 통해서 궁리를 할 수 있다. 즉 과학적 사고가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 진성은 뭐냐면 이 내적이에요, 내적. 이건 심득이에요, 심득. 여기서 마음의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이 수양론이, 이게 뭐 수양론이죠, 수양론. 수양론인데, 이 수양론인데, 이거는 마음의 설계적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심득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심득을. 그 다음에 이 지어명. 명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 현재 존재. 자기 존재에 대한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르를 짓지 않으니까. 지명이니까. 명에 이르른다, 이 말이거든. 명에 이르른다는 것은 바로 이거는 영성이 열리는 거예요, 영성이. 한 인간이, 세속적인 한 인간이 이런 논리를 통해서 자기 속에 내적, 각자, 여러분 다 하시는 거예요. 누구 속에는 자기 속에 있는 영성은 신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성. 더 나아가서는 이게 종교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심. 자기 마음속에 깨닫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운명, 자기 삶의 존재를 갖다가 알게 되니까 그 속에서 자기 속에 내재하고 영성을 알게 됐고 자기 속에 내재한 신성을 알게 되고 더 나가서는 바로 그것이 바로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개사 그 설계전 1장이 그래서 논문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인용이 많이 돼요, 글 중에. 그러니까 이것이 더 나가서는 요 논리가 더 나가서는 주역이란 책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하겠죠. 바로 되겠죠.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주역 이제 본경에 들어가는데 본경에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지 정의천의 역전설을 먼저 하겠고 그 다음에 역설을 하겠고 그리고 건계를 들어갈 텐데 그 사이에 혹시나 하면 상경, 하경의 뜻을 설명하는 상하편 의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글이 재밌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주역이 왜 상경과 하경이 나눠졌으며 상경과 하경은 어떤 식 구조로 나눠져 설명이 바로 그 속에 잘 돼 있고 대개 주역을 통해서 상하경을 이해할 때는 그 글을 갖다가 참고를 해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설계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